안녕하세요. 저는 민수고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서 다채로운 이야기들을 듣고 싶어서 민수다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어떤 일을 하고 어디로 여행 가고 싶은지, 또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는지, 이런 평범하지만 각자 사람들이 사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세상에는 별 다른 일 없이 잔잔하게 일상이 흘러가는 사람들이 있고 시시각각 에피소드가 생겨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의 게스트분은 어딜 가든 누구를 만나든 재미있는 일이 생겨나는 분인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수많은 에피소드를 청해 들어보고자 모셨습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그런 소개 멘트를 해주실 거라고 제가 생각도 못했는데 사실 제가 어딜 가든 듣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좀 네네. 굉장히 소름 끼치고 왜 나는 사람들에게 이런 인상을 주게 되었나 그런 생각을 좀 했는데 아무튼 저는 그 민수의 회사 동기이자 친한 누나라고 하면 되나요? 네, 그런 사람입니다. 네네. 자두라고 불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두님이라고 오늘 불러드릴게요. 네, 맞습니다. 상큼하게. 네. 혹시 어떤 일 하고 계신지도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저는 그 회계사 하고 있고요. 지금 M&A 본부에서 네네. 그 기업 인수나 매각 자문하고 있습니다. 회계사시고 네, M&A 본부, 그러니까 재무자문본부에 계신 네 거죠? 맞습니다. 훌륭한 일, 멋있는 일 하고 계신데요. 그 뉴스에 나오는 일들. 그쵸. 아무래도 뉴스 좀 많이 보는 편이 되기도 했고, 네네. 제가 원래 어렸을 때부터 하고 싶었던 일이 뉴스에 나오는 일과 상관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좀 정말요? 했었어요. 네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좀 뭔가 그 개인적인 정신적인 만족도가 좀 있는 편인 것 같습니다.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하진 않고 네. 그냥 개인적으로 어렸을 때의 꿈을 좀 가까워진 것 같아서 사회 구성원으로서 뭔가 동기부여가 되는 순간들을 보내고 있달까요? 그럼 일하면서 동기부여가 좀 되시는 편이겠네요. 전 좀 많이 그런 편인 것 같습니다. 우와, 좋은데요. 그러면 하시는 일이 실제로 뉴스에 나올 때도 많습니다. 많아요? 특히 최근에 네. 되게 이슈가 됐던 그 일 중에 제가 맡았던 일이 있어가지고 네네. 이제 언급하기 좀 조심스럽긴 한데 그래서 굉장히 좀 보면서도 남일 같지 않고 그런 것들이 좀 있어요. 근래 뉴스를 좀 재밌게 보셨겠네요. 많이 그렇기도 합니다. 그리고 완전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진 않더라도 네. 몇 달 전에 뭐 윗분들 통해서 들었던 얘기가 뉴스로 나오고 이런 걸 보면서 좀 신기하기도 하고 좀 일하는 데 있어서 책임감을 조금 느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본시장에 되게 가깝게 계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일하면서 뉴스를 앞으로 더 좀 열심히 봐야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실제로 주변 분 보시면 유료로 구독하시는 분도 계세요. 뉴스를 유료로요? 네, 특히 뭐 그런 경제지 같은 거 중에서 유료 회원한테만 공개하는 기사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앞으로 더 뭔가 좀 위로 올라갈수록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고 좀 더 시장을 넓게 봐야 되는 필요성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으면서 이거 예전에는 왜 돈 주고 구독까지 하나 잘 몰랐는데 그 필요성을 느끼게 되는 순간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진짜 뉴스에 나오는 일을 하고 계시니까. 네, 그렇더라고요. 이게 다 기사화가 되더라고요. 신기하네요. 네, 일하면서 기사로 확인하는 부분도 많고요. 혹시 회계사는 어떻게 하게 되셨어요? 네, 사실 저는 막연하게 어렸을 때부터 그런 뉴스에 나오는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이게 막 내가 뭐 대단한 일을 해서 기사화가 돼야지 이런 건 아니었고 저희 부모님이 공무원이세요. 그래서 뭔가 뭐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 IMF가 오든 뭐 현재지변이 일어나든 평탄한 삶을 사는 게 뭔가 저는 좀 답답하다라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고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린 저는 뭔가 세상의 풍파와 흐름에 좀 영향을 받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뭔가 우물 안에 개구리처럼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고 근데 또 겁이 많아가지고 되게 사업을 하고 이런 건 욕심은 전혀 없었고 그냥 뭔가 막연하게 그런 사람들의 삶과 가장 연관이 돼 있는 게 경제적인 측면이니까 그런 점에서 뭔가 세상의 경기나 흐름에 영향을 받는 좀 민감하게 귀 기울여야 하는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막연하게 했던 것 같고
근데 그러면서 좀 자연스럽게 전 또 완전 문과거든요. 그래서 문과하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 뭐 경영학과 이런 얘기 듣잖아요. 그래서 좀 관심을 가지게 됐던 것 같고 그게 뭐 실제로 진로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까지 좀 포기가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런 내 본능이 이끄는 대로 네. 가다 관심을 가지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내가 좀 필이 땡기는 거를 찾다 보니 또 흘러 회계사가 되었네요. 흘러. 네, 그렇죠. 처음부터 회계사를 딱 정해놓은 건 아, 아니었어요. 그래요? 네, 뭔가 그 세상의 풍파에 나를 던지고 싶은데 그렇죠. 맨몸으로 나갈 수는 없고 그것도 뭔가 지금의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 중에서 네. 그런 필이 가는 거 하다 보니 예전에 듣기로는 그 워킹 홀리데이를 다녀오신 게 좀 네.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고 하셨는데 아, 그거는 어쩌다가 네. 그 제가 대학교는 사실 지금 하는 일과 전혀 상관없는 전공으로 진학을 하게 됐어요. 네. 뭐 그때는 또 어렸고 주변 말에 많이 휘둘렸기도 했고 내가 진짜 뭘 원하는지를 잘 모르다 그쵸. 보니까 뭐 하고 싶은지를 모를 때이기도 네, 하고 내가 원한다고 생각했던 게 사실은 내가 막 겉멋이 들려서 그렇게 하고 싶다고 생각했던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 다른 사람들의 특히 어른들, 주변 어른들이 너가 진짜 하고 싶은 게 그게 맞는지 그렇게 확신이 있니? 라고 했을 때 좀 흔들리기도 했던 것 같고 취업이 그렇게 어렵다던데 뭐 너 그렇게 자신이 있냐? 뭐 그런 말들 들었을 때 좀 무섭기도 했고 그래서 그때는 좀 흔들려서 사범대학을 진학을 아, 네네. 했어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도 또 공무원이고 하시다 보니 그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지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것들이 좀 진짜 무서워졌거든요. 네. 그래서 좀 안정적인 네, 좀 직장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네, 과에 진학을 네, 하셨군요. 네, 주변 선배들도 진짜 취업할 때 되면 넌 부모님이 얼마나 현명하신 얘기를 하는지 알게 될 거다라는 말에 좀 쫄아가지고 사범대를 갔는데 또 가보니까 좀 저와 너무 다른 친구들이 많아서 방황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내가 정말 잘 온 게 맞나에 대한 고민을 되게 긴 시간 했던 것 같고 마음을 다잡으려고 노력을 되게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난 이미 여길 진학을 했고 진학을 한 다음에 새로운 길을 찾아간다는 게 어떻게 보면은 그 내 인생을 더 힘들게 만드는 것 같아서 나만 이 현실에 수긍을 하면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에 그 마음을 다잡는 차원에서 워킹홀리데이를 갔었죠. 내가 뭔가 그 진로를 제외하고 하고 싶은 일들을 더 많이 하고 좀 삶을 더 즐기다 보면 뭔가 진로에 대한 그런 그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것도 좀 진정되지 않을까라는 그쵸. 생각에 네. 뭐 그거랑 별개로 제가 정말 하고 싶었던 일 중에 하나인 외국에서 생활해 보는 거를 해보고 싶어서 워킹홀리데이를 갔었던 것 같고요. 네네. 갈 때는 정말 그냥 그런 진로와 상관없이 그냥 외국에서 살아보고 싶다라는 작은 소망을 실천하기 위해서 간 거였거든요. 근데 가서 뭐 시간을 보내고 이런저런 삶을 살다 보니 좀 더 제 안의 목소리를 귀 기울일 수 있었던 기회가 됐던 것 같고 그 내 안에서 들려오는 목소리 중에 하나가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일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는 거였던 것 네네. 같아요. 되게 그래서 중요한 계기였네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결과적으로 워킹홀리데이 갔던 게 진로를 바꾸는 거에 대한 계기가 됐던 거죠. 그래서 뭐 해 먹고 살지라는 고민을 저도 예전에 대학교 다닐 때 했던 것 같은데 사실 엄청 중요한 고민인데 고등학교 때는 그걸 잘 안 하잖아요. 사실 학과를 선택할 때도 내가 커서 뭘 해야겠다라는 생각에 가기보다는 주로 저도 그랬던 것 같은데 주변의 영향을 되게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뭐 물론 특히 어른들의 말씀도 중요하고 아니면 음, 친구들이 나는 뭐 어디 갈래 하는 것도 되게 많이 받았던 것 같은데 맞아. 사실 뭐 당연히 미리 정했다면 그게 뭐 확고했고 뭐 바뀔 수도 있지만 바뀌지 않았다면 되게 좋았겠지만 많이들 대학에 가서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랬고 자두님도 완전 네, 동의합니다. 대학교 때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네, 나 이제 일단 학과에 왔는데 이 네. 학과에 왔는데 나 뭐 해 먹고 뭐 살지? 갈지? 나 커서 뭐 해야 되지? 라는 음, 생각을 저도 음, 그때 시작했고 음, 자두님도 이제 그때 하시다가 음. 워킹홀리데이를 가셨던 건가 보네요. 저는 조금 다른 게 저는 그 뭐 해먹고 살지라는 고민을 학과를 선택하는 고민에서부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네네.
제가 그 수시 다 떨어지고 정시를 어디를 넣을까라는 고민하다 보니까 옵션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뭐 해먹고 살지라는 고민을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그 모든 것들이 너무 큰 압박감으로 느껴졌거든요. 근데 제가 진학한 과를 선택한 순간 사실상 직업이 정해지는 거나 그쵸, 그쵸. 마찬가지여가지고 그 확실한 게 뭔가 안정감을 주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전 또 문과니까 그 막연하게 좀 순수 학문이라든지 인문학이나 좀 어문학 너무 다양한 진로가 열려 있는 학과로 진학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나중에 뭐 해 먹고 살려고 거기 가려 그래? 라고 아, 했을 때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예, 오히려 네. 예. 그래서 그 직업적인 면까지 생각을 하고 진로 선택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모든 것들이 너무 무섭고 오히려 그게 확실하게 정해진 과로 가는 게 확 안정감을 주기도 하더라고요. 음, 음. 그래서 그런 진로가 명확한 미래가 보장됐다고 어떻게 보면 할 수 있는 예측 가능성이 좀 확 있는 과로 좀 지레 겁먹어서 갔던 것 같고 저는 그걸 굉장히 후회하거든요. 아, 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후회했던 시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진로 선택에 만족을 하는 걸 수도 있는데, 그쵸. 그때 이제 고민을 많이 했고 네, 그러니까 이 직업을 하시게 된 거니까. 네, 네. 맞아요. 또 한편으로는 고민 없이 똑같은 결과, 똑같은 진로를 선택했다면 만족도도 상대적으로 낮았을 것 같고 행복도도 떨어졌을 것 같아서 이게 우리나라 교육제도에서 중요한 부분을 놓치고 있지 않나 그쵸, 그쵸. 그런 생각도 감히 한번 해보고.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고등학교 때 사실 생각보다 이 학과를 정한다는 게 내 인생에 정말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 다들 이 학과에 가면 뭘 배우는지도 모르고 뭐 어떤 일을 하게 되는지도 잘 모르고 선택을 하게 되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안타까움을 느끼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 고등학생들한테 그런 자기가 진짜 뭘 하고 싶은지 진로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사실 중요한 건 남들의 시선이 아니라 자기가 진짜 뭘 하고 싶은지잖아요. 그쵸. 그런 걸 생각해 볼 기회가 많이 없는 것 같아서 그런 진로 탐색의 기회를 좀 더 주고 싶다는 생각도 있었고 저 자신이 만약에 교사를 안 한다면 진짜 내가 하고 싶은 게 뭐길래 이렇게 방황하는 걸까에 대한 해답을 찾고 싶어서 그런 동아리 활동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민수 씨가 말한 내용에 굉장히 공감합니다. 오히려 가르치면서 배우셨겠네요. 네, 저도 배우고 도움도 주고. 그래서 좋은데요. 그러면은 아까 다시 돌아가서 예전에 여쭤봤을 때부터 궁금했던 건데 그래서 워킹홀리데이 다녀오신 게 어떻게 회계사를 선택하시게 된 계기가 됐는지가 되게 궁금했거든요. 이거 참 간결하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안에 부유하는 말들을 이거 어떻게 정리를 잘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제가 천천히 음, 워킹홀리데이를 가시게 된 얘기부터 해주세요. 어떠셨어요? 음, 어떻게 가시게 됐어요? 일단 저는 대학교에 입학했을 때부터 진로에 대한 고민이 되게 많았어요. 내가 네네. 진짜 교사를 하고 싶은 게 맞는가? 그런 그리고 걸 내 고민을 주변 하고 선택을 한 거기도 하니까. 네. 또 이미 선택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네. 그래도 입학하고 나서 주변 친구들을 보니까 나랑 너무 성향이 다르고 근데 그 동기들이나 뭐 선후배들을 보면서 이질감을 느끼면서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오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너무 많이 들어서 정신적으로 좀 힘들었거든요. 네. 겉으로 봤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지만 뭔가 위화감이 계속 든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되게 고민이 많았었고 그래서 제가 삼반수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학기가 비게 됐고 저희과 커리큘럼상 한 학기를 쉬면 무조건 1년을 쉬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 학기를 강제로 쉬어야 됐었는데 그 한 학기 쉬고 뭘 해야 내가 이 한 학기를 잘 휴학했다고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유일하게 하고 싶었던 게 외국에서 살아보는 거였던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내가 가진 옵션, 교환학생, 그리고 뭐 대외 활동으로 어디 지원받아서 해외 생활하는 거, 그리고 뭐 워킹홀리데이 아니면 그냥 유학 이렇게 네 가지 옵션이 있었다고 생각을 했고 그 네 가지 옵션 중에서 내가 원하는 거를 가장 효율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가가 뭔가에 대한 고민을 좀 했는데 제가 원하는 건 진짜 다른 거 아무것도 없이 뭐 돈 버는 것도 필요 없고 뭐 어학 엄청 높이는 거 관심 없고 그냥 살아보는 게 유일한 목표였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살아보는 거를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게 워킹홀리데이라고 생각을 해서 떠나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진로 이런 거는 전혀 뭐 생각 안 하고 즐기려고 갔어요. 즐기려고. 그 휴학하는 텀을 네. 잘 메꾸면서 네. 그 와중에 내가 하고 싶었던 거 외국에 네. 살아보는 것도 하는데 네. 그걸 효율적으로 사실 아까 말씀하신 4개 중에 가장 경제적으로
이득이 되는 그러니까 효율적이죠. 효율적인 경제적으로 효율적인 맞아요. 선택이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나머지는 다 돈을 쓰는 선택지고 맞아요. 워킹홀리데이는 어느 정도 돈을 버는. 그리고 교환학생을 간다고 생각하면 그 좋은 도시, 내가 원하는 대도시로 가기가 쉽지 않잖아요. 아 그쵸 그쵸. 현실적으로. 그리고 학점이나 뭐 토플 성적이나 그런 게 좀 경쟁이나 절차도 필요하고 맞아요. 그런 게 번거롭기도 하고 자신도 없고 좀 학점이 이미 좀 마음이 떴기 때문에 네. 그래서 방황을 하던 시기가 있었으니까. 그렇죠. 네. 저도 교환학생 다녀왔는데 그러니까요. 교환학생은 또 말씀하신 대로 원하는 도시로 가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물론 맞아요. 저는 다행히 운이 좋게도 음. 그래도 나름 대도시로 가서 뭐 재밌게 잘 놀다 오긴 했지만 좋은 경험하고 왔지만 그런 의미에서 워킹홀리데이 되게 훌륭한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사람들이 말리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뭐 위험하다, 뭐 인종차별 심하다, 혼자 가서 뭐 어쩌려 그러나, 무슨 일이 있으면 어떡하냐, 뭐 되게 뭐라 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래서 그 선택에 대한 확신이 있어서 전혀 흔들리진 않았던 것 같아요. 가서 어떤 일 하셨어요? 아, 사실 저는 그 외국에서 살아보는 게 목표였다 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최대한 현지인들과 접점이 많은 오.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네네. 아무래도 외국인이 접점을 높이기 쉽지 않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런 내 니즈를 충족시키고자 시티에서 웨이트리스 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오. 주로. 뭐 그 외에는 뭐 한인약국에서 뭐 사무보조 한다든지 네네. 그거 말고는 웨이트리스를 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식당에서 종업원, 네. 서빙하는 종업원. 네, 맞아요. 아, 제가 호주로 다녀왔는데 거기는 그 땅덩이 대비 인력이 모자라서 아 그래요? 네, 그래서 항상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는 게 모자란 노동력이거든요. 그래서 워킹홀리데이에 대한 수요도 높고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뭐 식당에서 일하는 경우 많지 않지만 거기는 되게 좀 흔한 편이라서 같이 일하는 친구들 인종이나 백그라운드도 엄청 다양했고 그런 게 그렇게 어렵진 않았던 것 같아요. 생각보다는. 그러면은 일하시면서 이제 외국인 친구들도 많이 사귀고 실제로 많이 접하셨나요? 그 그쵸. 외국에서의 삶. 그쵸. 뭐 아무리 좀 제가 좀 저도 겁도 많고 위험한 것도 못하고 좀 모험심이 막 그렇게 강한 편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사리고 산다고 해도 그래도 개똥밭에서 굴르면 뭐라도 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그 숨만 쉬어도 일단 같이 일하는 친구들이 아 다 그쵸. 다. 외국인이니까 뭐 이런 넌 어디서 왔어 이런 얘기만 해도 너무 신기하고 막 하다못해 어린 시절 얘기만 들어도 너무 신기하고 그러니까 놀았던 거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도 있고 참 한국에서는 들을 수 없었던 이야기 뭐 좀 은근히 듣고 그 숨 쉬는 것만으로 전 좋았던 것 같아요 그곳에서. 진짜 그 삶을 경험하고 오셨네요. 네, 전 그리고 원래도 약간 다문화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아서 아, 가지고 만약에 그 교육 쪽에 계속 몸담았으면 아마 다문화 교육 쪽에서 연구했을 것 같아서 그런 외국인 만나고 좀 다양한 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어울리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네. 지금도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같은 것들도 있고 그런 게 전 되게 모험을 안 하고 거기서 되게 그 좀 보수적으로 살았다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한국에서의 삶에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기억들이나 그 소중한 순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중에 좀 기억나는 거 하나 얘기해도 되나요? 아 물론이죠. 해주세요. 어차피 물어보려고 그랬어요. 아, 그럼요.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는 그 제가 일했던 곳이 약간 교육으로 유명한 곳이어서 대학생들이 방문을 좀 했어요. 아, 네. 근데 그 현재 대학생들이 방문을 해서 뭐 단체 방문을 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저한테 번호를 물어봤어요. 아, 네. 근데 진짜 솔직히 저 얼떨떨하다 당황하다가 번호를 줘서 연락을 했는데 그 뭐 넌 어느 내가 그래서 넌 어느 나라에서 왔냐 뭐 이런 식으로 아 한국 분들이 물어봤던 거. 아니셨고, 네네. 아, 그쵸. 다 네네네. 현지에서 대학 다니는 애들이었고 어, 너 어디서 왔냐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그 친구가 너 뭐 내셔널리티를 묻는 거냐, 내 컬처럴 백그라운드를 묻는 거냐라고 하더라고요. 네네. 약간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뭔가 약간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고 아, 나는 둘 다 궁금한데 특히 너의 컬처럴 백그라운드가 궁금하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자기는 그 호주 사람인데 어머니는 무슨 어디더라? 그 국적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뭐 네덜란드계 중국인인가? 근데 뭐 그렇고 또 막 약간 그런 식으로 엄청 섞여 있는 거예요. 막 네네.
뭐지? 그 거의 4개 국가가 섞여 있는. 그리고 본인은 시드니에서 태어나서 10살 때까지 살다가 그 11살 때 멜번으로 와서 그 지금까지 살고 있다. 이런 느낌이었어요. 사실 제가 그걸 물어봤던 이유도 그 친구가 서양인인지 동양인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네네. 외모를 봤을 때 분명히 금발인데 뭔가 되게 이게 동양인인지 서양인인지 잘 모르겠는 그 묘한 느낌이 묘한 좀 느낌이었었는데 되게 뭔가 그 누가 누구였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지만 그 중국계, 베트남계, 독일계, 네덜란드계가 섞여 있었어요. 네네. 그 꿀처를 뺏긴다를 물어봤을 때. 그리고 본인은 호주 밖에서 살아본 적이 없고. 어,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 당시 제가 지내고 있던 도시가 멜버른이었는데 너 정말 진정한 멜버니안이구나. 내가 얼마나 편견에 갇혀있던 사람인가에 대해서 머리를 한 번 맞은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되게 충격적, 기분 좋은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네네. 그게 좀 진짜 인상 깊게. 문화 충격이었던 네, 맞아요. 거네요, 진짜. 이런 걸 다시 물어볼 수가 있구나. 이게 그쵸. 사실 되게 흔하게 물어보는 우리나라였으면 중에 당연하게도 하나거든요. 그쵸? 내셔널리티가 이꼴 컬처럴 백그라운드니까 그렇죠. 그런 게 좀 내가 되게 갇혀있는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라는 걸 느끼게 했던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Where are you from 되게 많이 물어보는데 맞아요. 내셔널리티 정확히 제가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그런 게 좀 기억이 남고 그런 순간들이 좀 몇 개 있는 것 같아요. 나 이 얘기하니까 할 얘기가 너무 많아진다 갑자기. 다 하세요, 다 하세요. 또 하나 기억나는 건 제가 처음에 갔을 때 홈스테이를 했어요. 네네. 그 홈스테이를 하면서 같이 지냈던 친구들이 되게 많았는데 그 집이 홈스테이 하는 친구는 한 5명? 제가 지내는 동안 왔다 갔다 한 친구 포함해서 한 5명? 같은 집에 네, 같은 2층 홈스테이를 집이었는데 하는 다른 친구들이 혼자 사는 할머니가 홈스테이를 했는데 한 분은 폴란드에서 온 주부셨고 네. 영어 공부를 하러 오신 분이었고 한 분은 그 9년 동안 사귀던 여자친구랑 헤어지고 그 슬픔의 세계 여행을 하는 중간에서 스쿠버 다이빙 자격증을 따려고 온 오스트리아 사람이었고 네. 또 한 명은 그 워킹 홀리데이를 2년째 이미 하고 있는 이탈리아 남자였고 또 한 명은 일본에서 온 그냥 학생 내 또래 여자애였어요. 얘는 어학연수로 온 거였고 그래서 항상 저녁밥을 같이 먹었는데 홈스테이 아주머니가 해주시는 방에서 같이 먹었는데 그래서 그 자리에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잖아요. 뭐 너는 왜 왔나? 뭐 오늘은 뭐 했냐? 이런 다 소소한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러면서 그 이탈리아 친구랑 제일 긴 시간을 얘기를 하고 뭐 대화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둘 다 워킹홀리데이로 왔으니까. 근데 그 친구가 언제 막 웃으면서 그 친구가 자기 친구를 소개해 준 날이었는데 그러면서 저한테 너 왜 자꾸 몇 살이냐고 물어보냐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몇 살이냐고 물어본 사람이 나밖에 없었어. 생각해보면. 그 많은 사람들과 대화해보면서 너 근데 몇 살이야? 라고 물어보는 사람이 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되게 아시안 피처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고 나 되게 열린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어쩔 수 없는 그게 있나 보다라는 생각을 좀 해서 이것도 기억에 남네요. 신기하네요. 네, 저도 그 얘기를 듣긴 했었거든요. 네. 뭐 제가 그런 걸 물어본 건 아니었지만 밖에 나가면 나이를 물어보는 사람이 한국 사람밖에 없다. 이런 맞아. 얘기 하더라고요. 사실 저는 네덜란드에서 6개월 동안 있었는데 나이를 질문하는 게 정말 몇 번 없었던 것 같아요. 저에게 나이를 물어보는 사람이. 맞아. 그럼 들으면 되게 놀라더라고요. 그리고 그 주로 이제 뭐 서양인과 동양인을 굳이 나누자면 서양인들은 동양인의 나이를 잘 모르고 이게 얼굴이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잘 모르고 동양인들은 서양의 나이를 잘 가늠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나이를 말하면 항상 놀라고. 맞아. 맞아. 저 올해 봄에 프랑스 여행을 갔다 왔는데 거기 그 뭐지? 그 플라이 티켓 발권해주는 분이 막 놀라면서 옆에 자기 친구 승무원을 부르면서 진짜 나 믿을 수가 없다 이러면서 둘이 몇 살인지 알아? 저랑 제 친구를 가리키면서 둘이 몇 살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엄청 놀라면서 비결이 뭐냐 물어보더라고요. 티네이저 같은데. 네, 비결이 뭐냐. 진짜 궁금한 게 이게 또
그분 말고도 비행기를 같이 탄 옆자리 분도 물어봤어요 저한테. 어, 이게 타고난 건지 아니면은 그 K 스킨케어의 힘인지 물어보더라고요. K 뷰티의 위상이 또 네, 여기까지. 그러면서 저한테 화장품 추천해달라고 정말 하더라고요. 너무 재밌었어요. 저 그런 대화하는 게 너무 좋아요. 프랑스 가서 공항에서 그러고 비행기에서 그러고 그랬던 거예요. 네, 그 공항에서 발권해주는 프랑스 승무원 분이 그거 물어보고 또 한 번은 그 한국 올 때 프랑크푸르트였나? 아니다. 그 암스테르담에 그 원래 니스에서 암스테르담 간 다음에 네. 그 거기 스키폴 공항 있잖아요. 네네 맞아요. 그 스키폴 공항에서 그 암스테르담 가는 비행기 안에서 옆자리 앉은 그 인도 여자분이 저한테 물어봤어요. 소소한 스몰톡을 좀 했었어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분들과 만났었네요. 그런 게 저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워킹홀리데이에 아주 딱 맞는. 네. 전 그래서 그 소소한 순간들이 너무 좋거든요. 아 그렇죠. 저도 그런 스몰톡 되게 좋아하는데 네. 사실 기회가 많지 않잖아요. 맞아. 그렇죠. 그러니까 기회가 오면 되게 재밌게 하는 편인데 저도. 맞아. 그래서 저 되게 막 이거 얘기해서 얘기 많아지는데 그 국경과 언어를 초월한 그 우정과 진심이 통하는 순간들을 느꼈던 적이 좀 있거든요. 네네. 그게 또 기억나는 게 말씀드려도 될까요? 제가 질문 드리는 게 아니고 혼자 이제 주제를 찾아오시네요. 너무 저는 좋은데요? 이런 거 너무 이런 순간들 또 민수 씨는 잘 이해하실 것 같아서 관심 네네. 없는 사람도 있잖아요. 네. 그 기억나는 것 말씀해주세요. 중에 하나가 그 오스트리아 친구가 한 이렇게 저보다 먼저 그 도시를 떠나게 됐어요. 그 떠나기 전날 밤에 저를 찾아와서 뭐 자기 내일이면 이제 간다. 너랑 네네. 그 얘기하는 시간들이 너무 즐거웠고 앞으로 너가 있으면서 이런 걸 해봤으면 좀 더 해봤으면 좋겠고 이러면서 막 좋은 얘기 해주고 뭐 너한테 위시 유 럭 하면서 갔는데 그 비주 아시나요? 그 프랑스식 그 약간 네네네. 그 볼 뽀뽀 하는 척하는 인사. 네네. 네, 그걸 하면서 this is the last time to see you 막 이러면서 maybe 막 이러면서 뭔가 이렇게 그런 얘기를 좀 했는데 비주를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을 하면서 첫 번째 비주를 한 번 하는 사이는 어떤 사이고 두 번째 하는 사이는 어떤 사이인데 세 번 하는 사이는 진짜 뭐 리얼 프렌드 진짜 그런 사이에 하는 거다라고 네네. 얘기를 해준 게 너무 감동적이었던 것 같고 또 그거 말고도 뭐 되게 많은 그지만 또 기억이 나는 거는 최근에 그때 알았던 친구랑 실제로 만났어요. 호주 워홀에서 만났던 친구요. 네, 호주 워홀에서 알았던 친구가 인스타그램으로 저를 찾아내가지고 네. 저 그거 알게 된 것도 너무 말도 안 되긴 한데 그 친구랑 어떻게 연락이 다시 닿았냐면은 제가 인생 살면서 그 잠수 탔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네네. 그 원래 연락하던 친구들, 그 호주에서 알게 된 친구들 다 포함해서 그 CPA 준비하면서 다 연락을 끊고 그랬었는데 그러면서 페이스북 메신저 하던 것도 다 끊고 했는데 그 친구가 저랑 연락이 갑자기 끊기니까 그 이후로 저를 되게 수소문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중학교 친구랑 카톡을 하게 되면서 되게 오랜만에 연락 오는 친구였는데 너 뭐 무슨 중학교 누구 맞아?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그러고 보니 되게 오랜만이다 하면 연락했는데 나 그러고 보니까 얼마 전은 아니고 한 1년 전에 어떤 외국인이 너인 것 같은 사람을 찾은 적이 있는데 이거 혹시 너가 아는 사람이야? 하고 인스타그램 DM 캡처를 보여준 적이 있어요. 네네. 근데 그 친구인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친구가 저에 대해서 제 이메일 주소를 가지고 찾았나? 아무튼 뭐 자기가 알고 있는 것들을 다 구글을 조합을 쳐봐가지고 해가지고. 네. 나오는 사람들한테 다 DM을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그 친구 덕분에 제가 그 DM 캡처를 보고 연락을 해서 너 나 찾고 있었냐 이러면서 되게 오랜만이다 하면서 연락을 했는데 얼마 전에 그 친구가 저를 보러 한국에 와가지고 10년 네네. 만에 실제로 만났어요. 와, 그 친구는 어디에 살던 친구였나요? 그 친구는 대만에서 온 친구였어요. 네. 그래서 오랜만에 10년 만에 만나니까 그때는 되게 어렸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둘 다 많이 컸고 그래서 되게 이런저런 얘기도 많이 하고 대만도 MBTI가 유행하는 거 아시나요? 정말요? MBTI 얘기하고 그래서 제가 그 친구 MBTI 한 번에 맞췄잖아요. 이런 게 국경과 언어를 초월해 제가 그 영어 그렇게 잘하지 않거든요. 그냥 막 번역기 찾아가면서 얘기하고 그랬음에도 뭔가 진심이 통하는 순간들이 되게 소중하고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와, 10년 동안 친구를 찾았을 정도면 되게
그 친구에게 임프레시브 했다는 거잖아요. 네, 굉장히 소중한 친구였나 봐요. 네, 저도 사실 살면서 불현듯 생각날 때가 있었는데 이게 내 기억 속에만 있는 게 아니라 진짜 지금까지도 살아있고 이 상대방의 기억 속에도 내가 그만큼 있었다는 거니까 그게 되게 특별하고 소중하게 느껴졌기도 하고 10년 만에 만났을 때 그 10년 사이에 만났던 사람들도 많았을 것 같은데 내가 잊혀지지 않았던 이유가 뭘까 이런 것도 물어보고 네네. 그런 것도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답변이 뭐였나요? 그거 너무 아, 궁금한데요. 자기가 지금까지 살면서 만났던 사람 중에 너만큼 엉뚱한 사람이 없었다고 자기가 기억나는 게 그 워킹홀리데이를 왔는데 제가 그때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으니까 그 알파 문구 같은 데를 가가지고 이력서 100장을 뽑아서 네. 디립터 돌렸거든요. 똑똑 아, 혹시 이력서 사람 안 돌리 구하시냐? 네, 사람 안 구하시냐 했는데 자기가 진짜 미친 것 같았다 이러면서 어, 되게 재밌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때 너가 그런 행동을 했던 게 자기는 되게 기억에 남고 임프레시브했고. 네, 그 대화했던 내용도 되게 재밌고 흥미롭다는 생각이 들어서 기억에 오래 남았던 것 같다라는 말을 했는데 근데 생각해보면 저도 그 친구랑 대화했던 게 되게 생각해볼 거리가 많았어서 되게 좋게 느껴지긴 했거든요. 그래서 되게 신기하고 우리 둘 다 그렇게 영어가 자유롭진 않은데 이게 언어가 안 통해도 진심이 통하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해서 저한테는 되게 그 워킹홀리데이 갔던 게 소중하기도 하고 특별한 기억으로 남아있는 것 같아요. 신기하네요. 네. 이쯤에서 떠오르는 그 격언이 있죠. 그 사람은 죽어서 뭐 그 이름을 남긴다 이런 게 있잖아요. 누군가 나라는 존재를 기억을 해준다면 그것만큼 값진 삶이 없지 않을까. 그쵸. 또 사람을 살아가 또 그런 사람들 생각을 만나면서 했어요. 살아가는 거니까. 갑자기. 좋아서. 제가 명언충이에요. 명언충. 제 명언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는 그 호주 워킹 홀리데이 하면 생각나는 게 예전에 제가 베트남에 여행을 갔을 때 뭐 이제 배에서 1박을 하는 그런 뭔가 투어 같은 거죠. 조그만 투어 같은 거였어요. 거기 이제 투어할 때 뭐 외국인들 대부분 외국인들이었고 한국 사람 한 명도 없었는데 네. 거기 이제 뭐 얘기하면서 뭐 너는 뭐 어디서 왔니? 뭐 where are you from? 당연히 많이 저도 그런 거 물어보고. 좋아해요. 근데 이제 뭐 거기 이제 같이 여행을 다닌다고 하는 3명이 있었는데 뭐 국적은 정확히 기억 안 나요. 프랑스에서 온 3명이었던 것 같은데 뭐 둘은 커플이고 자기들이 세계 여행 다니고 있다 같이 그러면서 호주에 갔을 때 돈이 없어서 이제 워킹 홀리데이 겸 거기 호주에 그 플랜테이션 농장에서 진짜 일을 했다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자기는 그래서 호주 워홀 하면 생각났던 게 보통 그렇게 많이 일하죠. 그렇죠. 농장에서 많이 일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 친구가 얘기했던 게 자기는 정말 그 기계 부속품이 되어서 맞아. 그렇대요. 진짜 그렇게 일한대요. 근데 그게 돈 진짜 많이 번다고 하더라고요. 단기간에 돈을 벌려면 네, 거금 벌고 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제 그 친구들이 얘기해줬던 게 트럭 뒤쪽에 이제 타가지고 매달려서 매달려서 이제 트럭은 앞으로 블루베리 가고 따고? 나는 이제 뒤에 지나가는 것들을 이제 하나씩 맞아. 수확하는 그런 일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기계에 부속이 되어서 일을 했었다. 그것도 재밌을 것 같아. 근데 그것도 또 나름의 재미가 있겠죠. 저도 근데 그거 해보고 싶은데 전 제 몸이 쓰레기라는 걸 알아가지고 그래서 그 1인분 못 하거든요. 전 제 자신을 알아요. 그래서 갈 생각 안 했죠. 나 가봤자 남들이 버는 만큼 못 벌 거고 병이나 안 나면 다행이지 싶어서 안 갔어요. 제 자신을 알아가지고. 근데 제가 만약에 좀 사지 튼튼하고 뭔가 좀 피지컬 좀 되고 하면은 그것도 진짜 해볼 만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기는 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가시면은 하기도 하고 또 그것도 얼마나 인생이 소중한 경험일까요? 그쵸, 그것도 경험이죠. 나 호주 땡볕에서 플랜테이션 농장에서 해봤다. 엄청 자랑스러울 인생 경험일 것 같은데 못 해본 게 좀 아쉽긴 하네요. 그때는 제가 겁이 더 많았어요. 지금보다. 그래서 주로 도시에서 계셨던 거죠. 저는 CBD를 안 나갔습니다. 그게 약간 후회가 되긴 해요. 근데 약간 기억나는 순간, 약간 그거랑 비슷한 기억나는 순간이 있긴 해요. 제가 원래 도시에서 요거트 가게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그 요거트 가게가 약간 교외 지역에 체인점이 하나 있었어요.
거기에 누가 펑크를 냈다고 거기서 하루만 일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또 자전거를 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었는데 자전거를 타고 그 지역이라고 해야 되나? 자전거 타고 한 25분, 30분 정도 걸리는 멀진 데였는데 않은. 그래서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그 체인이 풀린 거예요. 근데 이게 체인이 계속 풀려가지고 그래서 막 다시 감으려고 고군분투 하는데 이게 출근 시간도 있는데 네네. 미치겠고 이거 어떡하나. 근데 또 햇빛은 또 너무 세. 그래서 진짜 왜 이렇게 눈부셔 선글라스 써야겠다 하고 그 벌판에서 이게 자전거로 25분이면 사실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잖아요. 그쵸. 근데 진짜 막 가로수 하나도 없고 그때 막 그 매드맥스에 나오는 그런 황야의 도로 무슨 진짜 그 그런 느낌, 황무지를 예,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무슨 그거 아시죠? 막 레드벨벳 뮤직비디오 이런 데 나오는 그 주유소 하나 떨렁 있고 그런 데인 거예요. 그래서 미치겠네 하면서 그 선글라스부터 쓰고 찾아봐야겠다 해서 선글라스 어딨지? 하면 가방 뒤지는데 막 찾아봐도 안 나와. 어딨지 찾는데 정신 차려보니까 이미 쓰고 있어. 근데 약간 허탈함과 동시에 우리 엄마는 내가 여기서 이러고 있는 거 알까? 구글 지도를 켰는데 얼마나 남았지? 걸어라도 가야 되나? 구글 지도를 켰는데 그 구글 지도 잡히는 주변 가게가 하나도 없어. 이거 실화인가? 하면서 내 인생 여기까지 왔다 이런 생각을 한 순간이 있었죠. 그때는 진짜 한국에서 대학교 다니고 뭐 복잡한 그 서울의 메트로폴리탄에서 내가 살았다는 게 네네. 믿어지지 않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다시 한번 느꼈죠. 내 인생 내가 꿈꾸는 대로 간다. 호주를 제대로 즐기셨네요. 제대로 즐긴 거 맞나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왜 이런 허허벌판. 식으로 왜 이런 식으로 즐겼나. 근데 약간 이게 사실 대단한 그 모험이 아닌데도 이런 일이 생기는 거 보면 참 그만큼 갈만한 가치가 있지 않았나. 제가 또 언제 또 그 허허벌판에서 내 인생 어쩌다 여기까지 흘러왔을까 이런 생각 하겠어요. 또 인생을 배우고 그렇게. 그렇죠. 선글라스의 소중함도 다시 한번 느끼고 햇빛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우산 펼치고 다녔더니 막 지나가던 초등학생들이 저 미친 사람 이 땡볕 비도 안 오는데 우산 쓰고 다닌다고 놀리고 이러더라고요. 이 양산의 소중함을 모르는 것들아. 그랬었죠. 그 장면이 생각이 나요. 호주에서 너무 다양한 경험을 하고 오셨는데. 근데 이게 사실 별거 아닌 하루의 일상인데 이것만으로도 너무 약간 한국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니까 저한테는 좀 특별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8개월 동안 뭔가 다양한 일을 하셨는데요. 뭐 그런가요? 종업원도 하시고. 기본적으로 카페에서도 다 일하시고. 종업원이에요, 그것도. 그쵸. 뭐 일종의 네. 원래 되게 뭐 이걸 이직이라고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근무하는 기간이 짧은 편인가 보네요. 되게 짧게 여러 개 다니신 건가요? 이게 호주의 그런 아르바이트가 풀타임, 파트타임, 캐주얼 잡 이렇게 네네. 있는데 풀타임 잡이 더 구하기가 힘든 게 최소 6개월 이상 일해야 되고 그리고 풀타임을 하면 뭐 연금 붙는 것도 있고 네. 그 근무 시간도 그 고용주 입장에서 보장해줘야 되는 시간이 있어요. 정규직 네, 근무니까. 그리고 시급도 더 낮아요. 시간을 더 많이 줘야 되는 만큼 시급도 좀 낮고 연금에서 떼가는 것도 있고 그래서 가능하면 캐주얼 잡 하루에 몇 시간 일 안 하는 잡 한 4시간 이렇게 일하는 잡이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 특히 여기 살 사람 아니면 네. 좀 좋기도 해서 저도 약간 그런 식으로 한 번에 한 3가지 일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개 일이. 네, 그러면 또 그만두기도 쉽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엄청 오래 있을 생각으로 간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렇게 짧게 일하는 게 제 니즈에도 맞다고 생각을 했고. 그러게요. 네. 그 가게 입장에서도 그렇고. 네, 저도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그게 그렇고. 사실 워킹홀리데이 온 사람들의 그래도 꽤 많은 사람들이 캐주얼 잡을 원하긴 하겠네요. 그쵸, 맞아요. 말 그대로 이름대로 캐주얼한 네, 고용 형태. 쉽게 발 뺄 수 있는 네. 장단점이 있죠. 저는 또 민수 씨가 이런 점에서 이렇게 관심도 좀 있으시고 또 저랑 뭐라 하지 통하는 부분이 있어서 많이 공감해 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런 그 다문화적 경험을 좋아하시진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요? 세상 넓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근데 저는
그래서 한국에 있을 때는 제가 보통의 사람들보다 좀 더 뭔가 다양한 경험을 하는 걸 좋아하고 열린 사람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밖에 나가서 보니까 저는 그 다양한 삶을 경험하는 축에 들지도 않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요? 예, 어쩔 수 없는 샤이한 아시안 걸리구나 나도.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했었어가지고 그래서 좀 제 사고나 생각의 폭이 넓어지게 된 계기가 확실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정말 많이 느꼈던 게 그 자전거 체인 거네 만에 하면서 땡볕에 고생하면서 아, 내 인생 정말 내가 꿈꾸는 대로 흘러가는구나. 내가 올 마음 먹었으니까 진짜 여기 오게 됐고 내가 이런 마음 먹지도 않았으면 여기 땡볕에서 이 선글라스의 소중함도 느끼지 못한 채 살았을 텐데 아, 그러면서 정말 내가 마음 먹기 나름대로 내 인생이 흘러가는구나라는 거를 겪으면서 좀 내가 진짜 원하는 삶에 대해서 0점에서부터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었던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워킹홀리데이 다녀오셔서 내 삶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넓은 시야를 가지고 생각해 볼 수 있게 됐던 거죠. 호주가 바다가 정말 예뻐요. 네네. 바다가 많기도 하고 한국 바다가 주는 때깔이랑은 또 다른 때깔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파도를 치는 게 보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있으면 아, 내 인생에 대해서 나는 이걸 언제까지나 보고 있을 수만은 없고 언젠가는 한국에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에 대한 생각하는 시간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그 전에는 좀 더 틀에 박혀서 내가 지금까지 해놓은 거, 내가 대학생으로서의 내 삶, 나름 공부 좀 했는데 이거 포기 못하는데 그냥 이렇게 살았다면은 그게 뭐가 중요한가? 지금 이렇게 네네. 주문받는 삶이 너무 행복한데 난 어떤 거에서 행복을 느끼는가? 그리고 조금이라도 내 인생의 행복을 높이려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떤 그림을 그려야 내가 좀 더 행복한 삶을 살아나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더 넓은 시야에서 생각을 해보게 됨으로써 내가 기존에 이미 갖고 있던 것들을 내려놓고 생각해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내 전공, 내가 하던 거, 내가 공부한 거 그런 거 다 빼고 진짜 내가 하고 싶은 게 뭔지, 어떤 일을 하면서 행복을 느낄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을 좀 다시 생각해 보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확실히 그 교사 일은 아니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내가 고등학교 때 막연하게 꿈꿨던 게 뭐였더라?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럼 그렇게 해서 다녀오신 다음부터 준비를 해서 이제 회계사가 되신 건가 보네요. 그쵸. 근데 그것도 사실 바로 한 건 아니었어요. 생각할 시간이 좀 필요했고, 이게 사실 생각만큼 행동으로 옮기는 게 쉬운 일이 아니기도 그쵸. 하고, 그리고 이게 그냥 허파에 바람 들어서 그런 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거를 뭐 부모님한테 얘기하기도 쉽지 않았고, 반대도 컸고, 그런 반대를 무릅쓰고 행동으로 옮기고, 이거를 몇 년씩 밀어붙이기도 이렇게 말이나 생각처럼 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점점 더 저는 오히려 확신이 들었던 것 같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러면서 이 정도 확신이 들고 이 정도 반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는 건 아, 이건 진짜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더 밀어붙일 수 있었던 것 같고 나 스스로도 확신을 가지게 됐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그 CP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합격하기까지 처음 마음먹고부터 합격까지 5년 걸렸는데 네네. 그동안 단 한 번도 후회한 적 없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막 빨리 붙지 못하게 되면서 주변에서 그 정도면 그만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할 만큼 한 거 아니냐 어쩌면 너 고집으로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사람들은 직접 공부한 사람이 아니니까 그쵸. 네. 걱정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들을 들었을 때도 전혀 흔들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합격할 거라는 확신이 항상 있었던 것 같고 네. 그러니까 공부하고 있는 과정 자체가 행복해서 그냥 그렇게 좀 빨리 합격하고 내 말이 맞다는 걸 증명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긴 했지만 네네. 그래도 훨씬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그 순간순간이. 근데 수험생활하면서 그런 확신을 갖기가 사실 쉽지 않거든요. 물론 그 수험생활하면서 행복하다고 느끼는 것도 쉽지 않지만 저도 수험생활을 했었지만 맞죠. 그 확신을 갖고 나는 이 길이 맞아라는 확신을 가졌다는 게 너무 신기하고
좋고 음, 그리고 아마 그 말씀하셨던 대로 그 앞에 과정들에 음, 일련의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음. 확신을 가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처음 책을 사고 공부를 시작한 날 사실 그때 이미 제 친구들은 빨리 취업한 애들은 직업을 구하고 사회생활을 시작한 친구도 있었거든요. 네네. 어느 세월에 나도 취업하고 남들 사회생활 사회 속에 들어가지라는 한숨이 나오기도 했는데 너무 행복해서 울었어요. 눈물이 막 나오더라고요. 내가 와, 하고 싶은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그 감격이 너무 좋아서 그 순간에 느꼈던 감정을 A4용지에 썼거든요. 네네. 그래서 흔들릴 때마다 뭐 시험 떨어지고 이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그 A4용지를 보면은 그 첫 문장을 읽기 전에 다시 의욕이 불타올랐던 것 같아요. 어, 음, 그만큼 돈도 좀 들고, 그다음에 애 키우는데 얼마나 많은 돈이 들었어요. 뭐 학비도 있고. 근데 또 다시 공부를 하겠다고 하는 거를 관철시키기까지 내 정신적으로 든거나, 뭐 나도 뭐 이렇게 금전적으로도 뭐 강의 등록하고 뭐 하고 이런 것들도 그렇고 세월도 그렇고, 근데 그런 것들 일 다 갖춰놓고 공부를 시작해 드디어 하게 됐다는 거에 대한 감동? 그게 좀 힘든 순간에 다시 마음을 다잡을 수 있었던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돌아왔지만 그래도 하고 싶으셨던 일, 음, 진짜 뉴스에 나오는 일을 준비를 하게 되었던 그쵸. 하고 싶었던 일을 공부를 시작하고 준비를 시작할 수 있었던 것에서 되게 감동이 셨나 보네요. 감사함을 느껴요, 저도. 저는 그래서 지금도 일하면서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직업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그만큼 힘들게 돌아 음, 오셨으니까 음, 더 행복하게 음. 일을 하고 지내실 수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음. 진짜 중요한 경험이었네요. 절대적으로 뭐가 더 좋은 직업이다라는 거는 아 아니지만 물론 그죠. 저는 많은 사람들한테 얘기해주고 싶은 뭐 이게 안 들리면 상관없는 건데 이게 들리는 사람이라면 생각보다 애니멀 스피릿이 의미가 있다. 동물적인 끌림 있잖아요.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데도 이 친구가 좋은 데에는 사실 이유가 특별히 없는데 그냥 좋으니까 이유 갖다 붙이기 그쵸 그쵸. 나름이거든요. 사실은 그냥 좋은 건데 내가 이 친구를 왜 좋아했더라 생각하다 보니까 이유를 갖다 붙이고 하는 건데 저는 직업도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생각보다 그런 이유 없이 하고 싶은 게 동기부여가 많이 되기도 하고 네네. 정신적인 만족감을 많이 주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 자신의 필링을 믿어라. 네, 필대로. 네. 그리고 자기의 하는 일이 좀 불만족스러우신 분들도 좀 있잖아요. 전 그분들한테도 하고 싶은 뭐 제 말이 절대 진리는 아니지만 이게 들린다면 하고 싶은 말이 그게 진짜 너무 멋 같지 않으면 잘 맞는 거다. 난 내 일이 좋은지 딱히 잘 모르겠어. 이런 말씀 하시는 분 있잖아요. 진짜 막 당장 안 때려치면 정신병 걸릴 것 같다. 내가 먼저 병들어 죽을 것 같다. 이런 거 아니면 어느 정도 잘 맞는 거다. 라는 말씀 해드리고 싶습니다. 명언이네요. 제가 진짜 안 맞는 거 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안 그만두면 내가 먼저 병들 것 같더라고요. 오늘의 명언. 깨달음이 있는 삶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삶에 의미 없는 순간은 단 한 순간도 없었다. 너무 동의하셔서 웃으시는 거죠? 그럼요. 그럼요. 너무 웃긴데. 그럼. 그래서 얼마나 이 행복한 삶인가. 또 민수 씨 만나서 또 이렇게 제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되기도 하고 너무 좋습니다. 직업 만족도가 아주 높으신 걸로. 그럼요. 저는 삶 만족도가 높습니다. 아 삶의 만족도가 높으신 걸로. 그럼요. 그럼 일하시면서 여행도 다니세요? 그럼요. 저도 여행 좋아하죠. 아 그렇죠. 저 여행 가려고 돈 버는 거죠. 아까 최근에는 그 프랑스 다녀오셨다고 하셨고 또 그렇죠. 어디가 좋으셨어요? 일단 저는 제 네. 성격 형성에 영향을 되게 미친 것 중에 하나가 어릴 때 부모님이 유럽 여행 데려가 준 거라고 오, 생각하거든요. 저는 몇 살 때 가셨나요? 초등학교 6학년 때 가고 그리고 중학교 1학년 때 그렇게 두 번 가족들이랑 같이 서유럽 한 번, 동유럽 한 번 이렇게 갔다 네네. 왔었는데 사실 유럽 여행을 간다는 게 그렇게까지
뭔가 흔한 그런 뭐지 쉽게 결심할 수 있는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쵸, 그쵸. 네, 그래서 저가 어렸을 때 그게 되게 소중한 기회라고 생각을 해서 그 전에 준비를 책을 되게 많이 읽고 아, 그래요? 갔어요. 그때? 네, 네. 그 백과사전 형식으로 쓰여진 유럽 아이라는 네. 여행 관련한 책자가 있었는데 그게 네. 굉장히 두꺼운 책이었거든요. 이게 그 유럽 여행이 너무 기대된 나머지 그 책을 진짜 헐 때까지 읽고 와. 갔거든요. 막 그 당시 막 런던 지하철 노선도 뭐 이런 거 알 정도로 너무 기대하고 갔는데 그 기대와 공부를 많이 하고 가니까 그걸 실제로 봤을 때와 내가 책으로 보면서 상상했을 때 그게 대조가 되면서 그 기억과 그 순간의 기억들, 감상들이 제 기억 속에 엄청 강렬하게 바뀌었거든요. 네네. 뭐 예를 들면 그 빅벤 내가 상상했던 이미지와 그거와 이게 실제로 봤을 때 빅벤을 본 감상이라던가 네네. 또 완전 다르죠. 실제로 네, 보는 네, 거는 또. 실제로 보는 건 또 다른 그게 있으니까 그리고 또 내가 상상했던 거랑 일치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니까 그런 것들을 매 순간 느꼈던 장면들이 저한테 되게 그 이렇게 강렬하게 박혀서 네네. 제 성격에 있어서도 영향을 많이 준 것 같거든요. 뭔가 경험을 해봐야 알게 되는 것들이 분명히 있구나라는 거랑 세상에는 내가 몰랐던 거 이상의 것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라는 것들이 좀 있어서 그래서 뭔가 다문화나 외국인들 만나는 거에 대해서 좀 흥미를 가지게 했던 것도 있는 것 같고 조금 더 열리게 되었을 수 있겠네요. 네, 맞아요. 근데 그래서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 때 그런 걸 느끼셨던 거면 대단한데요. 어, 그러니까 부모님이 되게 뿌듯하셨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사실 부모님도 쉽지 않은 결정이셨을 텐데 왜냐면 맞아. 비용도 그렇고 시간도 그렇고 그랬을 텐데 이제 가기 전부터 막 이 두꺼운 책을 근데 이게 뭔가 막 사람의 공부하고 그런 거 보면 캐릭터 차이인가 싶기도 한 게 저 오빠가 있는데 오빠랑 같이 갔는데 오빠는 기억 못 하거든요, 잘. 아 정말요? 근데 이게 타고난 기질도 있나라는 그것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게 좀 뭔가 타이밍적으로나 좀 맞아떨어져서 저한테는 더 많은 시너지가 켜진 것 같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제가 제 여행 가성비가 좋은 편인 것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들이는 돈이나 시간에 비해서 얻어오는 네. 게 굉장히 많다. 아 네네. 네. 개인적으로. 네. 개인적으로. 어. 그런 감상이나 뭐 하나 보면 좋다 하고 끝내는 편이 좀 아니긴 하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여기 이거 왜 지어졌을까? 다 찾아보고 아. 뭔가 여기에 이게 있는 거 다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뭐 찾아보고 이거랑 관련해서 뭐 읽었던 책이나 뭐 그런 것들도 같이 떠오르고 이런 걸 연관지어서 그러고 보니까 그때 여기서 뭐 어떤 책에서 이거 언급됐던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좀 스스로 좀 감상을 풍부하게 하는 경향이 좀 있는 편이라서 좀 여행 가성비가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합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네. 여행을 좀 꼭꼭 씹어서 즐기시는 편이네요. 그런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이제 유행했던 책 중에 하나가 그 이름 뭐였나요?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 나오는 그 작품들 나오는 추리 소설 같은 거 있었잖아요. 다빈치 맞아. 코드. 다빈치 코드. 맞아요. 다빈치 코드를 엄청 읽고 로마 여행을 갔었었는데 네네. 그 다빈치 코드에 나오는 작품들이 뭐 그 로마 곳곳에 있는 유적들 어디에 어떻게 숨겨져 있고 거기서 뭘 찾아내고 이걸 제가 책을 읽으면서 엄청 상상을 많이 했는데 그 상상 속의 장면들이 내가 뭐 영화나 이런 데서 본 판테온이나 뭐 지금 시치나 대성당 이런 거를 보면서 떠올렸던 것들이랑 일치하는 부분도 있고 진짜 뭐 실제로 보니까 생각보다 이 트레비 분수와 또 이 스페인 광장이 가까이 있고 막 이런 것들이 같이 막 섞이고 하면서 뭔가 더 순간순간이 소중하게 느껴지고 책 읽으면서 상상했던 거랑 이런 게 똑같네? 이런 게 다르네? 하면서 좀 더 신기해하는 걸 느꼈던 것도 같고 뭐 어렸을 때 읽었던 그 로마 역사 속에서 그 뭐 전차들이나 장군들이 이 길을 걸었던 걸까? 뭐 이런 생각도 하고 그러면서 되게 뭔가 감상을 풍부하게 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진짜 꼭꼭 씹어 즐기셨군요. 맞아요. 상상력이 풍부한 편이라. 민수 씨도 여행 좀 많이 다니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저도 여행 좋아해서 많이 다녔죠. 추천해줄 만한 여행지 하나와 그 이유를 꼽자면 제가 신뢰하는 여행가시거든요. 그래요? 민수 씨는. 저도 개인적으로 여행을 좀
꼭꼭 씹어서 즐기는 편이라서 음. 막 여행 가기 전에 이것저것 찾아보는 편이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행 전에 막 그런 잡지식들 나무 위키에 나올 것 같은 재질의 그런 잡지식들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막 여행 같이 하면은 막 가이드 같다는 얘기도 막 많이 듣고 그런 편인데 그런 의미에서 뭐 많이들 가는 곳이긴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도시는 파리고 뭔가 그렇게 꼭꼭 씹어 즐길 거리가 좀 많은 곳이기도 한데 근데 사실 그 도시로는 그런데 뭘 나누는 게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행지로서는 전 개인적으로 그 모로코에서 오. 사하라 사막 갔던 게 되게 좋았거든요. 사실 이거는 뭐 공부도 하나 뭐 공부할 게 없었고 그냥 이제 사하라 사막에서 누워가지고 이제 막 별 보고 이렇게 제일 좋았었는데 그래서 오히려 제일 좋았던 여행지는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그 자연이었네요. 그 사막에서 별 봤던 거. 맞아. 그 대자연이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또 막 책으로 보는 거랑 그 현장에서 압도되는 거랑 또 그쵸. 다르죠. 그거는 사실 설명이 진짜 어려워요. 또 사진 찍어도 잘 안 맞아. 담기고 맞아. 그래서 사실 모로코가 그렇게 가기 쉬운 여행지는 아니긴 한데 그쵸. 왜냐면 일단 직항 편도 없기도 하고 가서도 또 사막을 가려면은 이제 버스를 타고 되게 오랫동안 달려야 돼요. 막 13시간 이렇게 가야 돼요. 근데 이제 저는 항상 어떤 여행지가 제일 좋았어? 라고 물어보면 모로코의 사하라 사막을 꼽는 편인데 그만큼 되게 좋긴 했거든요.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나 나중에 뭐 시간적 여유가 좀 되고 음. 또 체력도 좀 필요해요. 그럴 버스를 것 오래 같아요. 타야 돼가지고 버스 13시간이 쉬운 일이 아니어가지고 그래서 그런 여유가 된다면 모로코에 가서 사하라 사막 꼭 모로코가 아니더라도 사막에 가서 별 보는 거 되게 저는 되게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추천드려요. 완전 기억해 두겠습니다. 아, 역시 세상은 넓고 가볼 곳이 너무 많다. 저도 원래는 그 자연이 그렇게 막 매력 있는지 잘 몰랐거든요. 근데 그 자연에 압도당하는 경험을 몇 번 하고 나니까 네네. 그 자연이 주는 어마어마함이 그 아무리 인간이 그런 걸 만들고 해도 이기기가 쉽지 않다. 어디서 느끼셨어요? 저는 말씀드리는 거 생각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데인트리 국립공원이라고 그 호주에 갔을 때 방문했던 호주에 곳이었거든요. 거기가 진짜 어마무시한 열대우림이에요. 그 야생 악어들을 볼 수 있고 네. 약간 정말 그 내셔널 지오그래픽에 자주 네네네. 등장하는 곳이 맞을걸요 실제로. 네네네. 그리고 되게 뭔가 그 더빙하는 사파리 아저씨들이 가이드 해주는 약간 그런 비주얼의 그 뭐지 여행가 탐험가 하시는 분이 뭐 진짜 탐험하시는 분들이 운전하는 지프 타고 가가지고 네네. 가서 그 보온병에 차 하나 따라 먹으면서 뭐 설명 듣고 근데 그 핸드폰 안 터지고 네네. 이제 물론 네 자칫하면 악어밥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거기서 되게 막 떨면서 막 그 돌아다녔던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절대 무리를 이탈하지 마라 이제 여기 식인 새가 살고 있으니까 네. 무서운데? 진짜 무서웠고 그 정말 통신이 딱 안 되는 그 순간과 그쵸. 그 차에서 내리는 순간이 그렇게 잘 없거든요. 그리고 그냥 위험하니까. 근데 아직도 이런 곳이 있구나. 그러니까 심지어 거기는 뭐 문명과 굉장히 떨어져 있으니까 진짜 자칫하면은 어디 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자연에 압도당하는 느낌이 확 들면서 되게 그 가이드분 말을 잘 따르게 되는데 네. 저 의지하게 되고 네, 그래서 뭐 쉬는 시간에 뭐 각자 어디서 왔는지 이런 얘기를 좀 했는데 그 탐험복 입은 그 가이드 분이 얼마 전에 노스 코리아에서 네네. 그 별 산 사람들이 왔었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 들으니까 이제 어마어마한 곳에 왔구나 생각도 들고 참 자연에 압도되는 경험하니까 좀 생각이 났어요. 그 수륙 양용차를 타고 그 네. 강을 건너면서 그 야생 악어들이 무리지어가는 거 보면서 와 여기서 삐끗 엎어지면 진짜 다시는 못 돌아갈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 좀 했거든요. 신기한데요? 네, 좀 특별한 기억으로 남는 것 같아요. 저는 호주는 한 번도 안 가봐가지고 언젠가 한번 가보고 싶거든요. 그 남반구로는 한 번도 안 내려가봐가지고. 그 자연이 압도되는
경험을 정말 많이 하실 수 있는 것 같아요. 호주에서. 네. 전 에어즈락을 아직 방문은 안 해봤는데 에어즈락이 어디냐면은 그 사진 보시면 아실 텐데 호주의 정 가운데 네. 그 아웃백 스테이크하우스 가면은 네. 그 배경으로 많이 깔리는 빨간색 돌이 있는 데거든요. 네네네네네. 거기가 뭐 지구의 배꼽이라고 불리는 데긴 한데, 그러니까 거기서 되게 그 자연에 압도되는 경험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서 되게 궁금하고 가보고 싶긴 합니다. 호주 다시 가실 계획 있으세요? 완전 있죠. 저 그래요? 에어즈락 꼭 가봐야 되거든요. 아, 내가 한 번도 안 가봐가지고 에어즈락 진짜 한번 가보고 싶어요. 갔다 오면 알려주세요. 네. 민수 씨가 먼저 갈 수도 있고. 네, 그러면 호주의 한가운데면 어떻게 가요? 비행기 비행기 타고? 타고 가야 됩니다. 아, 거기서 숙소도 몇 개 없어요. 아, 그래서 되게 미리 알아보고 가야 되고, 그 거기 공항에서 숙소 가는 것도 쉽지 않을 텐데, 그래서 좀 잘 알아보고 가야 될걸요. 그 현지 투어로만 돌아다녀야 좀 안전하고, 캥거루 밥이 되지 않으려면 정갈 이런 거 살 것 같은 비주얼이거든요. 저 잘 모르지만 정말 가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갔다 온 친구 말에 의하면 그 모기라고 해야 되나? 날파리 이런 게 굉장히 네, 많다. 벌레들이 많다. 네, 그래서 모기 그 막는 모자 필수다라고 아, 하는 꿀팁을 알려줬습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네, 그렇다 하더라고요. 너무 가고 싶어요. 그리고 사하라 사막도 적어놓고. 사하라 사막 아주 음. 추천드립니다. 그 민스타를 시작하게 됐다고 말씀드린 계기가 됐던 그 친구도 모로코의 사하라 사막에서 만났던 친구거든요. 정말요? 예전에 민스타에 음. 출연도 했었고 음. 아직도 편집자로 활동해주고 있는 친구를 음. 사하라 사막에서 만났고, 그때 만났던 친구들이랑 아직도 되게 친하게 잘 지내고 있거든요. 그 민수 씨는 그 순간순간의 인연을 잘 이어 나가시는 점이 되게 본받고 싶어요. 음. 차두님도 그 호주에서 만났던 음. 분들 10년 만에 만나시고. 근데 그 친구는 그 친구가 저를 포기하지 않아줬기 때문에 그 인연이 이어질 수 있었던 거고, 저는 약간 좀 이게 뭐 얼마나 가겠어라는 인연의 생각 때문에 그렇게 막 관리를 잘 안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마음의 상처를 반대로 입어서 저 연락을 계속 안 해주면 좀 그런 대로 멀어지는 편이라서 좀 그런 게 좀 가끔 생각하면 아쉬운 친구들도 있고, 내가 좀 더 주변 사람들 잘 챙겼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서 되게 좋고 본받고 싶은 점인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일하면서도 여행도 되게 열심히 다니시나 보네요. 중간중간 바쁘시지 않으세요? 중간중간 시간이 좀 나시나요? 맞아요. 사실 그 여행 준비하고 가는 것도 사실 손이 많이 가고 일이 가는 일인데, 그래서 여행 쿨타임이라는 게 있어요. 쿨타임이 차면 이제 갈 때가 됐다. 나 안 가면 이제 근질근질하고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직장인들의 쿨타임이 또 또 갔다 오면 확실히 리프레시 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좀 이렇게 쿨타임이 차면 가는 거지 막 억지로 가려고 하진 않아요. 가장 중요한 건 내가 하고 싶고 내가 즐기고 싶다는 거니까. 근데 그 쿨타임이 차면은 가는 거를 좀 지향하고 되게 그게 값지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일하면서 여행도 다니시고 바쁘게 살고 계신데 요즘 일 만족도는 어떠세요? 저야 뭐 항상 좋죠. 꿈꿔왔던 일이기도 하고. 사실 뭐 대단한 일을 하는 거는 아닌 것 같긴 한데, 그냥 뭐 사회인으로서 나에게 주어진 일을 하는 거긴 해도 그래도 아직까지는 일이 막 엄청 지겹거나 뭐 능숙하거나 하는 건 아니라서 새로운 걸 배우고 있다는 생각이 더 많이 들어서 배울 게 많다. 아직 내가 모르는 게 너무 많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뭘 하든 나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에 감사하게 생각하고 좀 즐겁게 임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이렇게 그런 일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배울 점이 많은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그 순간순간도 너무 좋아서 저는 직업 만족도 높은 편인 것 같거든요. 일하는 일의 내용도 내용이지만 같이 일하는 분들이 너무 좋아서 전 또 사람들한테 영향을 많이 받고 얘기하는 것도 좋아하는 편이라서 네네. 그런 훌륭한 사람들과 함께 부대끼면서 일할 수 있다는 매일매일의 만족도가 높은 것 같아요. 저는 그 교사 일을 해야 되나라고 생각하면서 느꼈던 것 중에 아쉬웠던 게 저가 아이들을 좋아하고 이런 거랑 별개로 아이들이라는 존재가 어떻게 보면은
뭐 어떤 것들을 받아들이는 존재고 뭔가 내가 영향을 주면 영향을 받는 존재라는 그게 좀 커서 너무 그쵸. 조심스럽고 뭔가 내가 동등한 존재로서 얘기를 하는 게 어쩌면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대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근데 그런 게 좀 저랑 안 맞는다고 느꼈어요. 왜냐면 나는 자꾸 아이들이랑 이렇게 동급으로 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막 배울 게 아직 많은데,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좋은 영향을 주는 것보다는 뭔가 같이 놀려고 하고 같이 얘기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내가 아이들한테 좋은 영향을 주는 건가에 대한 좀 고민도 좀 들었고, 나는 나대로 여기서 보람이나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나랑 비슷한 고민을 가진 성인들과 동등하게 얘기하고 논의하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어서 지금 제가 그런 아쉽게 느껴졌던 점들을 오히려 좋게 느끼고 있다는 점에서 만족도가 높은 편인 것 같아요. 듣고 나니까 음. 되게 좋아 보이네요. 음. 계신 곳이 되게 좋아 보여요. 어디 보면 합리화를 잘하는 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는 절대적으로 좋은 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잘 맞는 게 있는 거고. 네, 그래서 각자의 그 본능적인 그 하고 싶은 거를 따라서 가면 그게 결국 자기가 가장 만족감을 느끼는 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민수 씨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긴 한데, 그냥, 저는 그래요. 저는 그래요. 뭐 저도 직업 만족도가 되게 높은 편이기도 하고 사실 비슷한 것 같아요. 저도 인생 만족도가 좀 높은 편이거든요. 저도 행복하게 살고 있고 잘 살고 있고 그래서 직업 만족도도 따라서 같이 높은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물론 뭐 힘들고 바쁘고 하긴 하지만 말씀하셨듯이 못 같진 않고 당장 때려쳐야지라는 생각이 들진 않으니 그럼 잘 맞는 건가 보다 맞아. 라는 생각을 하고 살고 있어서 맞아. 그리고 약간 가끔은 바쁠 때에 세상이 날 이렇게 필요로 하는구나. 거기서 오는 만족도도 좀 있는 것 같고. 그쵸. 자도님도 그러시겠지만 종종 되게 자주 바쁘잖아요. 맞아요. 저는 바쁠 때 그래도 힘들긴 하지만 뿌듯함도 느끼는 편이긴 하거든요. 바쁘게 일하면서도 맞아. 그런 면에서 만족도가 높지 않나. 맞아. 이게 또 사람마다 다른 거니까 누군가는 이걸 고통으로 받아들일 수도 그쵸. 있는 거고. 물론 인생에 이렇게 정답이 없습니다. 당신이 가는 그 길 정답입니다. 저 이제 이만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시간상 혹시 오늘 어떠셨나요? 제 얘기가 누군가한테 좀 동기부여,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기도 하겠지만 그냥 얘기를 해본 것 자체만으로 너무 즐거운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오늘 너무 재밌는 얘기 많이 듣고 좋은 얘기 많이 들어서 명언까지 얻어가지고 오늘 너무 뿌듯하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네, 기억에 남는 명언 하나 말씀해 주시면 네, 확인해야 되거든요. 기억에 남는 명언 아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너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너무 멋 같지 않다면 잘 맞는 것이다. 좋습니다. 마음에 새기고 가겠습니다. 저도 제가 뱉은 말이 있으니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명언으로 새기고 가겠습니다. 아름다운 마무리. 민수딸을 하고 있는 취지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서 다양한 얘기를 들어보는 거거든요. 그런 취향이 자두님과 저희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지속적으로 깨달음이 있고 명언이 생성되는 삶을 살고 계신 것 같아요. 이후에도 자두님에게 또 어떤 새로운 일이 생길지 기대도 되고 얘기할수록 또 여행 가고 싶은 기분이 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호주 다녀와서 다음에 또 얘기해 주세요. 인생이라는 여행을 좀 더 해보면 뵙도록 하죠.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해요. 감사합니다.